정상에서 떨어지셨다고 봐야지. 산에서 벌어진 변사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경찰들. 비싼 이어폰 쓰시네.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선 정상까지 올라가야 했지만 이제 헬리콥터가 오나요? 오긴 개뿔. 걸어갈 수도 있다는데 왜 굳이 일로 올라가요? 죽은 사람이 간 길이고 우리 경찰이니까. 그럼 내려올 땐 떨어져요. 세 번 부딪히면서. 저인감이 투철하신 담당 현상인 혜주는 단순 사고사라 생각했지만 그런데 아버님은 이쪽에. 기도수 씨 아내 송설아입니다. 중국인이라 한국말이 부족합니다. 부부라고 하기에는 어째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나이 차이가 심하게 나는데? 산에 가서 안 오면 걱정했어요. 마침내 죽을까봐. 마침내? 예상외의 반응을 보이자 경찰들은 당혹스러웠고 남편이 죽었는데 안 놀랬대. 참 놀라운 부인이네. 나아가 남편이 산에서 어떤 모습이었나요? 피 많이 났을 텐데 비가 와서 씻겼어요. 천만 다행. 원하던 대로 원명하셨습니다. 이제 루키까지? 웃는 거 봤어? 이 여자 아무리 봐도 수상한데? 뭔가 이상함을 감지한 혜준. 그런데 기도수 손톱 밑에서 딴 사람 DNA가 나왔네요. 부인부터 구강상피세포 채취해야겠네.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DNA가 발견되며 수사는 급물살을 탔고 제가 했어요. 진실이 밝혀지는가 싶었는데 한국말 영어 못 알아듣길래 자해를 했더니 알아듣던가요? 마침내 예상대로 DNA 주인은 설이었지만 도수 씨가 날 말리다가 이렇게. 그녀에겐 합당한 알리바이가 있었죠. 그래서 남편분의 손톱에서 송소리 씨 DNA가 나왔다. 그러나 역시 무언가 석연치가 않았는데 그리곤 지금 설마 혜준의 결혼 반지로 확인한 거야? 보통 사람이라면 겁을 집어먹었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이후 두 사람에게 묘한 긴장감이 감도는데 남편의 죽음과 관련된 비밀이 있는 것이 확실해 보였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심증에 불과할 뿐. 감춰진 진실을 밝히기 위해 잠복 수사에 들어갔지만 맨날 잠복 근무하니까 잠이 부족하잖아요. 잠복해서 잠부족이 아니라 잠이 안 와서 잠복하는 거야. 그녀를 지켜보면 볼수록 친절한 형사의 심장을 가져다 주세요. 오는구나. 마침내. 혜준의 관심은 점점 깊어지고 그리고 진심을 알 수 없는 설애. Good morning. 자신을 범인을 의심한다는 걸 알면서도 혜준에게 거침없이 다가가는 설애. 굿모닝. 의심은 호기심을 거쳐 이제는 관심이 되어버린 상황. 그러나 남편의 유서가 발견되며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자살. 확신하세요? 형도요. 난 짭새들하고 똑같아요. 요령 용의자인 설애를 관찰하면 할수록 그녀에 대한 관심은 점점 깊어져만 가는데 과연 남편의 죽음을 둘러싼 설애가 숨기고 있는 비밀은 무엇일까요? 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잔혹한 피해 복수, 동성애, 뱀파이어 등 언제나 파격적인 소재와 자극적인 이야기로 전 세계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박찬욱 감독. 그러나 6년 만에 선보이는 이번 영화 헤어질 결심은 혀를 따끔거리게 만드는 마라반 이야기가 아닌 기존에 본 적 없는 전혀 다른 스타일을 선사하고 있는데요. 패턴을 좀 알고 싶은데요. 형사라는 자긍심을 갖고 있어 최연소 경감지기에 오를 정도로 유능한 형사인 혜준과 서툰 항구가 전형적이지 않은 행동들로 인해 의심을 사는 설애.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을 것 같은 두 사람이 서로에게 빠져들어가는 모습은 자칫 로맨스 영화로만 보일 수 있지만 이번 영화의 관람 포인트가 바로 수사와 멜로. 어느 한쪽에 치우쳐지지 않고 수사와 멜로스의 플롯이 같은 선상에서 펼쳐진다는 점입니다. 혜준은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설애를 잠복 수사까지 하며 지켜보지만 자신을 의심받고 있는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에게 다가오는 당당한 행동으로 혜준의 의심은 관심이 되고 그로 인해 멜로가 진행되지만 끊임없이 알 수 없는 행동들을 이어가며 혜준과 관객들로 하여금 그녀의 매력에 빠져들게 만드는 동시에 끊임없이 그녀를 의심하게 만들죠. 서로가 주고받는 호기심 어린 시선과 가슴에 꽂히듯 날아드는 말들. 서로만이 느끼는 이런 미묘한 자극과 언어들을 통해 이번 영화는 수사와 멜로가 발을 맞춰 진행되며 재미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박찬욱 감독은 기존의 영화들과는 다른 가장 평범한 이야기라고 말하고 있지만
수사관과 용의자가 서로에게 느끼는 아슬아슬한 감정선을 이용해 멜로 영화처럼 주인공들의 감정에 오롯이 몰입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어떻게 보면 로맨틱 코미디로도 볼 수 있을 만큼 감정선도 깊지만 유쾌한 부분도 있어 전작들과는 확연히 다른 결의 영화로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이해하기 쉬운 대중적인 영화였죠. 칸에서 기립박수 8분을 이끌어내는 것은 물론 감독상의 수상 영예까지 얻어내며 박찬욱의 새로운 시도는 다시 한번 칸에서 인정을 받는데 성공해내었고, 단연 이런 성공에는 배우들의 명품 연기가 한몫하였는데요. 예의 바르고 친절한 성격이지만 무엇보다도 범인을 잡는 것에 최선과 진심을 다하는 해준의 역할은 무려 박해일을 생각하고 각본을 썼다고 할 정도로 깔끔하고 친절한 박해일은 형사 해준의 역할에 꼭 맞아떨어졌고, 새끼를 통해 감독님의 마음을 사로잡은 당회 역시 바도처럼 속을 알 수 없는 설의 역할을 훌륭하게 해냈다는 평가로 영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찬욱 감독의 영화를 좋아하는 건 독특한 소재와 흡입력 있는 이야기를 꼽기도 하지만 강렬한 색채와 특유의 분위기를 이용해 미장센의 대가로 불릴 정도로 그 감각적인 연출 방식 또한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올드보이에서는 오대수의 좁은 방과 이유진의 아주 넓은 펜트하우스를 대조적으로 보여주며 극한의 대립을, 착한 사람들은 빨강, 악한 사람들은 파란색으로 설정해 악인과 선인을 구별짓는 친절한 금자씨 등 이번 영화에서도 산을 좋아하는 남편과 바다와 같은 해준을 이용해 두 사람의 성격 차이와 박찬욱 영화만 빠질 수 없는 독특한 벽지를 통해 이번에도 모든 것은 치밀한 의도 속에서 존재한다는 아주 매력적인 미장센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과연 이번에는 어떤 새로운 이야기로 전 세계들을 빠지게 만들어내었는지, 그리고 또 어떤 명대사, 명장면들을 이용해 오랫동안 우리의 기억 속에 각인시킬지.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먹먹한 여운 가득하다 박찬욱과 멜로의 진수라는 관객들의 극찬과 함께 헤어질 결심은 절찬 상영 중입니다. 오늘의 영화 이야기는 여기까지였고요. 지금까지 시내 영업 상공이었습니다.